안녕하세요. 책과 통번역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이제 진짜 새해가 코앞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니까 당연히 어떤 트렌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트렌드 책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딱 보거든요. 트렌드 노트, 트렌드 코리아, 라이프 트렌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책, 라이프 트렌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라이프 트렌드는 다른 책들보다 조금 어떤 주제 테마를 딱 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요 정도나 되는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뒤쪽에서도 앞쪽의 테마, 다시 말하면 이 전체 책의 테마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이 책은 특히 트렌드 코리아랑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조금 더 힙한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유행이 빠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딱 포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 들어가기 전에 뭐 트렌드 코리아도 그렇고 트렌드 노트도 그렇고 라이프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미리 딱 갖고 출발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이런 그냥 범인들은 몰랐던 아주 트렌디한 것들, 사실 저쪽 사람들, 저쪽에 힙한 동네 사람들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행동했고 저런 거 했다? 라고 한 어떤 것들을 딱 포착을 해서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사실 베스트는 딱 한 해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 라고 소개하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사실 뭐 트렌드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3년 전에 했던 이야기, 5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책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하나의 딱 컨셉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지점, 진짜 미래 트렌드 예측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인지하고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트렌드 내가 뭐 알아서 뭐해 라고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트렌드 안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제 삶에 달라지는 건 없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트렌드가 있대, 그리고 많은 투자도 받았대 라고 하는 것에서 알고만 나면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든 진짜 억지로라도 그 끈을 나의 삶으로, 나한테로 대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이런 책들 읽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도움 받았냐면, 조금 더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어떤 책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봐야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통역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커질 시장에 대해서 이쪽 분야의 행사가 많아지겠네, 그러면 나는 이쪽 정보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만약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게 더 먹히는지 굉장히 빠른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취준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런 분야는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가 계속 커진다고 하네, 아직은 큰 기업이 없지만 여러 스타트업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프 트렌드 2023의 과시적 비소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책에 관련된 책에서만 나왔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다 과시를 하죠, 누구든지.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비싼 거, 맛있는 거, 아니면 남들 안 해본 곳 가는 거, 막 그런 것들이 과시의 대상이 되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오르자 아껴 쓰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20, 30대를 중심으로는 하루에 한 푼도 안 써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장서윤 기자도 도전해봤습니다. 해시태그 무지출 챌린지, 뭐 해시태그 비소비,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시라고 하면 뭔가를 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하고 능동적인 어떤 게 과시가 돼야 되는데 왜 무지출이 과시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값비싼 어떤 것들을 사서 과시를 하자니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물건을 삼으로써 개성을 표출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고 표출을 하는데 여건도 좋지 않거니와 단순히 어떤 소비만으로는 자신의 취향, 개성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절제하는 것까지 과시를 하고 싶어 하게 됐습니다. 까지는 이제 저자의 말이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리 죽이고 있던 소위 나와 같은 되게 궁상 많이 떨거든요. 어떤 지출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비소비를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한때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항상 아껴야지 생각을 했고 조금 이렇게 지질 궁상을 떠는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는 1년 내내 한 번도 내가 옷을 안 사보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고 할 확률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해보던 사람들이 뭐든지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슷한 행동에 그냥 이제 이름을 얻은 것 사실 그것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밥 먹고 회사 커피를 해결하고 집에 와서 그냥 돈 안 써야지 라고 생각만 하던 걸 이제는 이 사람도 뭔가 무지출 챌린지 이런 이름을 달고 뭐 해시태그를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왕 이렇게 아낄 거 나도 아예 무지출 한번 가보자 라고 비소비 욕구가 조금 더 강해진 거 플러스 이제 이름도 얻었으니까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다 명칭의 문제고 이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 챌린지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평소에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은 어려운 걸 챌린지라고 하죠. 죽다 살아도 못할 걸 챌린지라고 하진 않죠. 아니면 항상 내가 해오는 걸 또 챌린지라고 하진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지출 챌린지는 사실 본인 이미지에 아무 해가 없어요. 나는 항상 지출을 안 해. 이러면 찌질한 것 같고 궁상 떠는 것 같고 그런데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챌린지 앞에 있는 그 단어 무지출이 나의 일상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많이 안 쓰더라도 쓸 때는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정보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지출 챌린지가 아니라 지출 챌린지라면 설령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한들 그렇게 이름을 달아서 할까요? 왜냐면 지출 챌린지는 지출이 어렵다. 난 지출하는 게 참 안 돼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드러내놓고 한다? 그러면 본인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못 드러낼 수 있는데 무지출 챌린지는 드러내놓고 해도 아무 이미지상의 타격이 없기 때문에 더 게임처럼 그리고 유행에 같이 발맞춰서 이제 하는 어떤 놀이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출 챌린지도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대놓고 안 하는데 근저에는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하는데 일단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테마들의 많은 부분이 딱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됐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됐건 일단 사람들이 이제는 효율에 굉장히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트렌드 노트 있죠. 트렌드 노트에서도 맨 앞 단어, 테마 단어가 효율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취향이나 개성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중고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근마켓이 그때 투자를 받을 당시 지금은 이제 아니죠. 한 뭐 3년 전쯤 될 텐데 투자를 받을 당시 그때 기업 가치가 메인 브랜드 있죠. 뭐 이마트나 롯데홈쇼핑보다 더 높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과일도 뭔가 예쁜 과일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B급 과일 시장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이런 어떤 흐름 있죠. 중고 거래, 리셀 또는 리퍼 제품 팔고 이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명품 브랜드, 명품 시장에서는 정말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오히려 뭔가 재고가 남으면 그들을 어떻게 했죠? 불태웠죠. 가격 방어하려고 불태우기까지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브랜드가 직접 나서서 오래된 제품, 낡은 제품을 수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멀버리 있죠, 여러분. 멀버리 뽕나무 브랜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선이
다른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 하는 그 보증기간 내 그런 수선과는 다르고요. 그런 거 플러스 자체적으로 수선을 해줘서 이것을 재판매하거나 재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멀버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런던과 뉴욕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멀버리에서는 한국은 이제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브랜드가 나서서 제품을 가져오면 수선을 해주고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뭐 QR코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이디 고유 번호 같은 것을 부여해 준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수선을 했다, 가죽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게 원래가 명품 브랜드 가방, 뭐 구두였다고 해도 그 브랜드에 없는 디자인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좀 약간 족보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브랜드 자체에서 하는 거고 고유 번호도 주고 하다 보니까 명품이 계속 명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품 브랜드에서 중고, 리퍼, 수선 이런 데 이제 눈을 돌렸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죠. 굉장히 효율 중심으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시적 비소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른 책들이랑도 조금 겹치긴 하고요. 근데 트렌드 코리아는 이번에는 뭐랄까 조금 예전 이야기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네버랜드, 시니어들, 뭐 키덜트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구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체리슈머들 효율적으로 하고 사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나는 이제 색인을 붙여서 인덱스 네트워크 식으로 이제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예전 트렌드 책들에서도 좀 많이 겹치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여러분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로서 이걸 읽을 때 정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읽냐면 이 정보들의 공통점을 조금 합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효율성 있죠. 효율성으로만 합쳐도 사실 여러 가지 주제들, 앞에 있는 주제, 가운데 있던 주제, 뒤쪽에 있던 주제 여러 가지 합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 크게 어떤 변화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근저에 깔린 건 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그 렌즈를 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만의 어떤 통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딱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자기계발서 이제 신년이니까 새해니까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많이 읽을 것 같아서 자기계발서 스테디셀러 1권부터 쫙 다 읽고 있거든요. 얼른 다 읽어서 여러분한테 리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